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의원을 차기 총리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 지명, 향후 전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민심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의원을 전격적으로 이 총리로 지명했는데 이 발탁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탁 배경, 또 지명 배경을 밝혔는데요. 경제와 통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둔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 지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총리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인데요. 잘 알려진 대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또 기업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자부 장관까지 역임을 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정책을 총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총리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포석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가 두동강 나 있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역임을 했고 또 여야를 넘나드는 이 친화력, 소통 능력이 통합의 주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런 발탁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거의 내정 단계까지 갔다가 결국은 네. 취소가 된 김진표 의원과도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더욱더 국민 여론의 평가 또는 진보 진영 쪽의 평가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인데 전국 504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사 시점은 지난주입니다. 13일. 그러니까 아직은 거론되는 단계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은 하지 않은 상태의 여론조사의 결과임을 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찬성이 47.7%, 반대 35.7%로 나타났습니다. 네.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절반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도 함께 그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은 영남에서는 반대가 또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문회 과정이 간단치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찬성이 우세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지금 또 정치권 여의도 전국이 상당한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 정세균 국회의장 시점 또 정세균 의원으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사청문을 쉽게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지금 또 당장의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인사청문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정세균 총리 지명자에 대해 네.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출신 총리 지명이다 이런 점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상권분립 파괴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는데 정말 네. 반드시 국회 인준까지 필요한 후보고요. 어떨까요? 네. 정치권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엇갈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한영 일색이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결사 반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 내의 여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우리한국당 지지층들은 또 이 국회 경내로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규탄 집회에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반응도 입법부가 행정부의 신여가 되는 것이냐, 어떻게 의전 서열 2위가 5위로 가느냐, 그리고 이 현 탄핵 국회까지도 맡았었던 이 정세균 국회의원, 국회의장, 네. 전 국회의장 벼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론도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경기 회복 또 국민 통합의 기능은 사실은 국무총리가 할 일이냐, 그 전에 대통령이 했어야 된다 이런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출신에게는 항상 그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과연 국회의장 출신 총리 지명제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재미있는 자, 거 하나만 좀 말씀을 예, 예. 드리면요.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면 이 정세균 의원이 지금까지의 선거를 다 이겼습니다. 6전 6승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게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로 선거에 뛰어들면서 본인 스스로 이게 웬만하면 우스운 이야기를 안 하는 분인데 아, 다급했겠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익한 세균이 뭔지 아냐? 정세균이다. 이렇게 네. 했던 바로 정세균 이 국무총리, 총리 후보자인데 어떤 상황을 맞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글쎄요. 참 어떤 바이러스로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총리에서 벗어난 이낙연 총리. 과연 어떤 행보를 걸을까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일단은 총선에서는 어떠한 형식이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죠. 네, 선거에 중대 역할을 하겠다. 본인 스스로 정치에 나서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또 대통령도 밝혔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종로에 출마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 1번지에서 전체 선거에 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동안에 쭉 차기 대선 후보 추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 네. 또 행정적으로는 호남이 아니지만 범호남 출신들 곳곳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영향력은 이낙연 총리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되면 본인은 또 대선 후보 아니냐. 그런 만큼 서로가 또 이 전현직 총리가 대권을 놓고 여당 내에서 겨루는 그런 형태가 자칫 서로 간에 세력 대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에도 총리 출신 대권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자, 황교안 대표. 종로에서 두 사람 간의 빅매치가 성사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은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황교안 대표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지역구에 직접 출마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도전하면서 선거에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선당 후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라면 조금 안전한 선택이 되는 이 전국구로 나서서 비례대표로 나서서 전체 지역구에 또 전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정당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면 종로 선거 출마도 충분히 요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세균 총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샐러리맨 상무까지도 한 샐러리맨이고 산업부 장관도 하고 그래서 특히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작지만 어떤 궤도 수정이 가능할까? 이런 데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율이 지금 이 총리 후보가 된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 노동계에서는 또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기업 정책을 또 구사하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쌍용그룹 임원 기업은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 김진표 전 부총리가 의원이 이번에 이 총리직을 고사하게 된 이유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의 반발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부상하고 있는 정책 현안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제, 유예, 완화, 이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었거든요. 국민 여론은 유예하라, 완화하라. 이게 10명 중 거의 6명에 가까울 정도 56.1%로 나타났고요. 아니다. 원래 안대로 철저하게 노동시간은 단축돼야 된다는 28.2%입니다. 이 조사도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 504명, 응답률 4.3%, 다른 조사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청와대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뭐 3대 국정농단 게이트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여론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지율 추세가 어떻습니까? 데드크로스가 됐습니다. 부정이 더 올라갔는데 지난주 우리 시간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 결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악재, 어떤 악재일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중도층입니다. 지지율, 국정수행평가 부정이
50%대로 올랐었습니다. RN서치가 데일리 안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전국 1,068명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 응답률은 5%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조금씩 올라갔었던 대통령의 긍정평가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이 50.3%, 네. 긍정은 45.1%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 그러면 물론 이제 또 다음 조사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제가 유엔크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도층이 중요한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점점 확산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 두어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감찰 무마 또 하명 수사 이 부분만큼은 묵비권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수사는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것이 중도층에게는 글쎄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연말이 다가서면서 대통령 사실 지지율을 지난해 이 고공행진하게 만들었던 것이 북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슈가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부정적으로 50%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나 경제 정책 중에 뭐 중도층이라고 해도 좋고 중산층일 수도 있고 가장 뭐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동산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 영향을 바로 또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냥 바로 물어봐 주시네요. 예. 그래서 눈여겨볼 부분이 대통령의 지역적으로는 어디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타격을 받냐? 서울입니다. 예. 이게 서울의 고가 주택이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의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17일입니다. 어제죠. 이 전국 500명, 응답률은 5.0%,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결과에서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바로 16일 날 발표된 것이죠. 이 종부세 관련 이 대책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텐데 신뢰하지 않는다, 못마땅하다가 10명 중 6명 정도인 57.6%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뢰한다라는 것은 36.6%인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울에서의 불신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은 동반으로 가는 추세가 강했는데 지금 여권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대통령과 연동된다라고 기억나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내려갔습니다. 데일리안의 조사를 보면요. 직전 조사에서 36.1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4%로 내려갔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오면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을까요? 자유한국당입니다. 30.5%로 올랐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불과 3.5%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격차가 줄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한국당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국회 안에까지 지금 패스트트랙에 대한 장외 집회, 반대 집회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 이것을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강경 반응이 이 여론 추세라면 계속 이어갈까요? 어떨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역풍이 또 올 수 있습니까? 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은 물론 보수층 결집은 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초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발표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지를 많이 받아왔던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청와대발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또 중도층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분. 그다음에는 북한과 관련돼서 연일 악재가 이어진 것도 영향을 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작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도 정당과 대통령이 손써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의혹과
부동산,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10채 중에서 이 3채 이상이 부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이제 관련 통계를 보면. 그럼 이 적어도 숫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는 것이고 각종 이 관련된 연동돼 있는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죄냐? 이런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연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예비 후보 등록도 시작되고 총선에 일단 총성이 울렸는데 갖가지 네. 변수들이 일거에 돌출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4+1 협의체 합의안을 놓고 뭐 네. 누더기 아니다 하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론은 어떻게 보는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미 누더기 안이 됐습니다. 이제는 관련된 아. 여론조사 결과도 실시가 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누더기가 돼버린 것이 네.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국민들이 알 수 없는 형태가 된 것이 이제는 4+1이었다가 어제 오늘 보도가 된 거죠. 3+1 안이 또 마련됐다는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제외되고 더불어민주당도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연동형 캡을 30석은 연동형 캡으로 가져간다. 국민들은 이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4차 방정식 수능 수학보다도 더 어렵다. 네. 가장 중요한 건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